지난주 목요일에 본회의 통과됐던 법안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부터 보면 목요일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회 통과하자마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저는 이건 대단히 총선 민심을 잘못 읽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최상병 특검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한 젊은 군인이 정말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석연치 않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통령실의 개입이 밝혀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여 정도 6개월 정도는 이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의혹도 있었고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법률적인 권한인 특검을 이용을 해서 국민적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대 입장 표명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집단 퇴장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김병민 전 최고께서 지난주에 방송을 봤더니 이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굉장히 여당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맞습니다. 그럼 그 목요일 날 장면을 보면 여당이 집단으로 퇴장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대한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있었던 일반 강행 처리는 절차적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함께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고 협치의 산물로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간 일부 조정을 통해서 합의 처리가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실질적인 여당과 협치에 관한 대화들이 있지 않은 채로 일반 강행 처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과 나오는 메시지가 좀 공격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면 최상병의 사망이라고는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여기 있는 정치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계셔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눈물 있는 곳이 지금 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민주당을 짚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자칫 과하게 대응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특검의 본질까지도 공격하게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강대강 대치 국면처럼 흘러가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준우 대표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아닙니다. 네, 한 말씀 하세요. 연휴를 제가 좀 과신해가지고 연휴 기간에 차들이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한숨 돌리시고요. 네.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인 지지 이건 21대에 처리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보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박이 있어야 되는데 절차 타령을 한다는 것은 궁색하다. 그리고 절차는요 이미 이거는 패스트트랙에 지난 10월에 이걸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절차 따질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 뭐 독소장 따질 것 같으면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왜 표결할 때 왜 다 도망갑니까? 거기서 반대 토론이라도 해야죠. 이런 부분은 특검은 이게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선전전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홍철호 수석께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뭐 국민들 눈물이 있는 곳에 토론이건 눈물이나 흘리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답답한 겁니다. 아니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민이에요. 민심이고 4월 10일이면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금 채 안 됐는데 이 총선의 민심 자체가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특검을 해라라는 국민의 요구인데 이거를 거부한다? 그냥 민심을 뚫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할 말 없고 나쁜 정치요. 누가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나쁜 정치보다 더 안 좋은 건 비정한 정치입니다. 네. 비정하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 지금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건 찬성해서 그냥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 전환기조 바꾸는 첫 단추가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최상병 아쉬워요. 특검이 야당 주도로 통과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조금 비판의 어조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에 저는 더 실망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그래도 할 말은 할 줄 아는 체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국회 부의장도 했고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선에서 받으셔야 됩니다라든가 뭐 수정안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또 대통령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나쁜 정치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원래 제가 생각하기엔 보수 일각에서 기대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역할론이 되게 궁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본인과 관계된 부분의 수사가 결국에 나중에 불가피해질 거기 때문에 뭐 일종의 왜곡된 충심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선거 국면에서 이종섭 런 때 확 민심이 꺾이는 걸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총선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국정기조의 변함없는 이 태도로는 과연 앞으로 이 3년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님께 놀라웠던 거는 대표님께 놀라운 거는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기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이나 용산 쪽에 묻고 싶어요. 주어만 바꿔보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럼 특검법이 발의가 됐다.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를 반대할까? 오히려 더 이거 진상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네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은 행사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하세요? 이견이 있으세요? 하겠죠. 명약 과다해 보입니다. 예, 9번인데 네. 10번 못 채울 거 뭐 있습니까? 이철규 의원도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뭐 1000번이라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막 하는데 찐윤의 핵심이 이철규 의원 말을 빌리면 대통령은 1000번 이상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거부권을 그냥 지금 있는 방식의 언어와 행동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안 갔잖아요. 네. 이 절차상의 퇴장했죠. 예. 근데 실질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일단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공수처라는 것은 민주당이 주도로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공수처니 근데 공수처 수사마저도 못 믿겠다는 특검의 일방 처리가 과연 맞는 것이냐는 논거도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지면서 여지를 두기 위해서라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특검 반대하지 않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줬을 때 국민들의 여론도 좀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얘기들의 공간들이 닫혀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21대는 어렵다 하더라도 22대 들어가면 다시 야당은 이 문제 특검을 발의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숫자가 상당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네. 뭔가 공간을 좀 열어놓는 듯한 그게 어떤 저는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 전과 후가 바뀐 게 없다고 했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도 그전에 했던 여권과 대통령실 입장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했고 그 조정에 따라서 양보된 내용들이 결국 합의안으로 합의 처리가 됩니다. 특검도 역대 특검을 비춰보게 된다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이 그대로 통과되는 전례가 없잖아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특검들이 정리가 돼줘야지만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하고 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여야가 쩍 갈라진 상태에서 한쪽은 주장하고 한쪽은 이걸 막아세우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특검이 진행되는 내내 과정에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국민적 분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여당도 대통령실도 그럴 수 있는 의지들을 좀 내비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 수준 좀 논의할 수 있는 기간들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너무 급하게 올린 것 같다. 소장님? 아니 제가 김병민 최고위원 말에 네. 반박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근질근질하는데 제가 반박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같이 해가지고 제가 참 좀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통해서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었다.
바뀐다라는 소영주 부대변님의 그런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바뀔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체념하게 되고 좌절감을 좀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 남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호위할 게 아니라 보수의 변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가결한다 그러더니 불참해가지고 지금 또 엄청 비난을 듣고 계신데 그럼 다음번에 이게 뭐 21대에서 뭐 제2요구권 해가지고 재표결을 하는 시점이 되든 아니면 22대 때 다시 발의한 시점이 됐을 때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 창신할 것인가 고민하는 혁신 보수가 10명이라도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제2요건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네. 이제 우리가 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적 인원 수가 전체가 다 참석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17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는 계산인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은 지금 수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산수를 하겠구나. 이제 표 계산도 좀 하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다음에 지금 보수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민주당이 이 탄핵시키려는 어떤 대통령 탄핵시키려는 전조다. 이 최순 상병에 대한 특검 부분들은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고 대통령을 수사해서 탄핵시키겠다 하는데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본인 스스로가 이게 뭔가 있다. 뭐 있네. 사람들이 생각이 되거든요. 받아버려야 돼요. 근데 저는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뭐냐면 표 계산을 했을 때 20한 며칠 날 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재적 의원 수의 절반. 그다음에 출석 의원 수의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적어지면 이게 말하자면 민주당이 처리시켜버립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일단은 다 들어와야 되죠. 거기에 이번에 21대에서 낙선한 분들이 한 50여 명 돼요. 지금 필요한 인원은 17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은 지금 무기명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 의원은 그냥 소신거랬지만 안철수 의원 자체가 나간 것은 무기명 때 내 소신을 밝힐 거야라는 계산이 있었을 때는 한 15석이거든요. 그러면 한 50여 명 중에 15명이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이 국회에서 거부권을 튕겨낸다. 그러면 이제는 이 대통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정에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도박을 왜 하는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국회에 던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통과될 저는 공산이 한 60% 이상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물론 뭐 재표결할 땐 다르겠지만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그다음 민주당 탈당 낙천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불참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또 어떻게 될 거냐. 난 뭐 이제 그러니까 야권에서의 변수도 있을 수 있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미스였다고 개혁신당에서 설명하는데 어쨌든 불참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도 몇 명 불참했고 개혁신당 몇 명 불참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천 불복한 뭐 이수진, 전해숙, 뭐 이상원 이런 분들이 또 표결에 불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마음이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해달라고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관전 포인트나 특히 지금 야권에서 좀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야성을 회복해서 달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퇴장을 했던 의원들 중에 나는 마음이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최상병 특검법은 안건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의사 일정 조정이 있는 바람에 우리가 그 중간에 자리를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이유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래 조경태 의원이나 원래 이제 찬성 뜻을 밝혔던 의원들이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상민 의원까지 뭐 김영주 의원까지 과연 재표결 때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무기명이니까 찬성이라니까요. 대놓고서는 저는 그렇게 입장을 봐요. 밝힌 사람도 있죠. 안철수 의원처럼. 네. 그러니까 재표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는 본인의 입장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 안철수 의원이 퇴장한 걸 두고선 아니 그때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이번의 행동은 뭐냐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니까 뭐 속된 말로 간 보는 정치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내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뭔가 우리가 덮는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 더 이상 비춰지고 싶지 않다라고는 확고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본회의에 애당초에 의사일정 합의도 안 돼 있었던 건을 이걸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박지원 당선인 등 엄청나게 모욕적인 얘기 쏟아내고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상태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민주당이 어기면서 진행되고 있던 건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도 어려운 게 보수정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진짜 사회적 갈등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각종 여론을 보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론이 조성돼 있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까지 다 끼워서 처리하게 되는 순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운신의 폭이 이제 좁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총선 이후로 여야가 같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한 시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명도 상당히 좀 웃겨요. 뭐 이번에 불참한 이유가 뭐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하는 당론에 따라서 나는 불참을 했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 정치인이고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라면 본인이 국민한테 약속한 걸 지켜야죠.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게 만약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재의결에서 통과가 된다. 네. 이러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당으로 대우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게 밀리게 되면은요. 앞으로 줄줄이 여러 가지 특검 법안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과의 관계 여부도 상당히 이러한 표결의 입장에 상당히 좀 유익 있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도 수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 공수처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준우 대표님 변호사로서. 뭐 이제 처장, 차장이 계속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총선 결과가 공수처의 어떤 추진력을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계속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좋게 보는데 워낙 많은 사건을 워낙 적은 인력이 지금 커버하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속도감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공수처도 수사하는데 왜 이제 특검을 자꾸 발의하냐라고 이제 김병민 최고 얘기하시는데 그 공수처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많은 사건들을 전부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특검이나 나오는 건데 사실 특검이 계속 이렇게 발의되지 않으려면 한편으로는 좀 공수처 자체가 좀 인원이나 이렇게 증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수처 정상화의 한 축인데 한쪽에서는 뭐 폐지 법안 얘기하는 정당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히려 정반대로 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인력이 증원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한계 죄송합니다. 공수처의 한계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네,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권에서 국민적인 지지도 높고 광고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